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함께 성장하는 협업파 2의 협동조합 형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시장에 협동조합이 왜 필요하냐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인회는 상인들의 자발적으로 회비 5,000원, 만원, 2만원을 내서 친목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회 형태에 따라서 강제성을 좀 많이 떼느냐 덜 떼느냐 이런 다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인회의 문제는 또 전통시장 상인회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 경영 노하우가 좀 부족하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돈을 벌거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해서 많은 전통시장 상인회들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법인,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모양들을 좀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이 협동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공동사업, 이벤트 사업, 이러한 수익 사업을 펼칠 수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전통시장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소비자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편의성, 안전성, 고급화. 소비자들은 이제 물건을 시장에 와서 구입할 때 편의시설도 좋고, 물건을 사다가 중간에 휴식도 쉴 수도 있고,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함께 있는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입니다. 와서 물건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벤트, 볼거리도 있고 놀거리, 즐길거리도 있는 이러한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게 더위를 먹지도 않고 시원한 공간에서 쾌적하게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급화. 옛날에는 낙후한 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좀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소비자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고객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외식 수요, 또 서구식으로 또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편의식으로 수요를 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품의 트렌드도 친환경, 고품질, 또 반가공,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식품도 우리들이 먹는 먹거리 식품도 농산물을 전처리 하는 그 농산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소포장, 소분, 또 특색 있는 그런 포장, 또 친환경, 유기농 이런 쪽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인들도 이제 혼자서 하는 판매 영업이 아닌 5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협업,
협동조합이라는 조직법인을 통해서 협업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그 외부 농업 환경도 이제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WTO나 FTA, 농산물 수입 개방 이런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고품질로 또 경쟁력 있게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또 협동조합이라는 규모 있는 조직을 통해서 혼자서가 아닌 5명, 10명 또는 50명, 100명이 서로 모여서 협업하는 힘을 모으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또 산지 유통의 또 패턴도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매 시장에서 과거에 농산물을 유통했다면 이제는 대형 직거래, 로컬 푸드, 그리고 이제 물량도 또 품질과 규격에 따라서 물량이 또 소포장, 소용량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름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배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나주배 유명하죠? 안성배, 천안배, 조치원배, 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도 과거에는 이제 도매시장, 또 청과시장, 또 각 상위별로 유통을 했다면 이제는 대형 매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로 가고 있고요. 또 산지끼리 나주배, 천안배, 안성배, 또 산지와 중간 유통업체끼리, 또 유통 주체끼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방법도 이런 이제 브랜드별로 또는 가격대별로 입점하는 업체끼리 또 자리 경쟁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이 이렇게 변화가 발달해지면서 또 우리 상인들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같이 협업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농가 구조도 많은 이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전에는 이제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해서 농산물을 이제 유통했다면 80년대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농가 측면에서 조합이나 지역, 품목 간의 또 갈등, 분리가 일어나면서 품목 간의 조합이 지역의 농협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서는 각 지역의 농업을 클러스터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또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농정에서는 이런 농정 패러다임을 또 변화시켜서 수익 개방을 확대하고 또 시장 환경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변하면서 농정의 패러다임도 역시 변화를 꾀하고 선택과 집중 형태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또 지방 농정을 중앙정부에 획일화된 그런 단순 대행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기획도 하고 조정을 통해서 차별화시켜야 살아남는다, 이런 인식하에 지방 농정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없이 침체해야 될 것인지,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잡고 성장할 것인지, 또 각 지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삼농혁신이라고 해서 6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동시에 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채취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배추라든지 광어, 돼지고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호도나무, 호도. 2차 산업은 1차에서 추출한 그런 자연 농산물을 불이나 열을 가해서 쉽게 말해서 가공하는 거죠. 가공식품. 김을 원초는 1차 산업식품입니다만은 여기에 참기름이나
맛소금을 가미해서 불에 구운 소금은 2차 산업, 식품 제조업인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은 그 1차, 2차 산업에서 얻은 그런 상품을, 수확물을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는 유통, 물류 또는 서비스,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교육 서비스, 또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을 3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6차는 이 1, 2, 3차를 동시에 다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치즈 피자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치즈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는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1차 산업과 그 우유를 치즈로 가공하는 2차 산업과 그 치즈를 만드는 방법, 또 치즈 농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 서비스 3차 산업을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 3을 모두 더하면 6이 되고 1, 2, 3을 모두 곱해도 6이 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요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농협의 이제 사례인데요. 가장 협동조합 중에 큰 곳이 이제 농업협동조합, 줄여서 이제 농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협, 축협, 신협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는데요. 자, 농협의 사업 체제를 잘 이해한다면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농협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의 이제 체계를 보면 이제 조합원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영농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그 조합원의 이용하는 또 이용지도, 기술, 특수 작물,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을 교육시켜주고 지도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그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료나 사료 또는 영농 자재들을 또 구입하기도 하고, 또 영농 자금을 농협에서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 공제, 보험이죠.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영농 계획에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가공, 판매하는데 또 판매, 가공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포장이나 선별, 수박이나 오해, 참외,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고 포장하는 기술을 또 농협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것들을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하면 신용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것이 잘 되었는지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또 그런 교육을, 다음 교육 내용을 또 설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것이 이제 종합 농협의 체계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이 농협의 이런 체계를, 플루를, 절차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협이 60년대, 70년대 좀 초창기에 펼쳤던 내용들인데요. 60년대 이제 보면 농촌의 고리체를 좀 해결하고, 농업의 금융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한테 신용사업을 또 펼치기도 합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70년대에 들어가서는 통일변이 이제 새로운 또 화학비료, 또 농약들을 공급하면서 농협이 구매 사업하고 생활물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식량 생산, 쌀도 많이 생산하고 보리쌀도 생산하고 통일벼도 생산하는 속칭 아키바리 식량 생산하고 신품종을 개발했던 단계고요. 이때는 이제 저임금 정책을 통해서 또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펼쳤던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그런 시기가 70년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80년대 들어서는 또 수입도 개방되고 농산물 유통도 이제 근대화 정책이 이제 펼쳐지면서 면 단위로 조합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합병하고 또 전문 각 조합들을 육성하는 이런 필요성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농산물 판매 사업이 좀 활성화가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기도 합니다. 자,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또 6월 타결 이후에 농업의 구조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 WTO, 또 FTA 이런 세계 무역 단체 기구들이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농업의 이제 경쟁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시대로 발전되게 됩니다. 6, 70, 80, 90년대 농업에 대한 변천사를 같이 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농협 체제를 같이 한번 표로 정리해 보면, 60년대 종합 농협 체계를 채택했고, 70년대 면 단위 농협의 한계가 있으면서 지역사회로 강력한 그런 경제 단위가 필요해지고, 80년대 이후에는 수입이 개방되고 생산이 과잉되면서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이제 요구되는, 자, 이런 변화를 이뤘다. 자, 이런 이제 농협이 30, 40년 지나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고 농협의 경험을 우리 협동조합에 접목해서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접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핵심 역량을 꼭 재구축이 할 수가 있는지 농협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자, 농협은 이게 지금까지 그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중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목표 하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고 또 경제사업의 또 지속적인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참여가 떨어지고 또 고객 만족도가 저하된다라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서 핵심 역량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숙제인데요.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그 전통적인 농협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 농업의 발전 단계별로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고요. 또 사업끼리 서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유통산업, 유통 환경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경제 사업에 침체되고 또 지역 농업의 여건들이 변화하면서 또 신용과 경제 사업끼리 불균형이 생기고 또 정책과 제도들이 변화하면서 조합원의 참여가 떨어지고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농협의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을 어떻게 그럼 개혁을 하면 좋을까? 농협의 사례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농협 중앙회와 각 지역의 단위 농협 모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이런 농협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평가 활동 강화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경쟁 구도의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제 위에 가는 협동조합 중앙이고요. 아래는 지역 단위조합인데요. 지역 단위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이고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고요. 조합원에 대한 지도나 판매를 지원하는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경영의 투명성도 부족하고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위는 너무 또 정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또 일선 조합과 또 경합,
경쟁 관계가 또 있고 경제 사업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지더라. 자, 그럼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나? 신용 대출해주는 거와 경제 사업을 분리를 하는 방법, 또 조합에 지원하는 기능을 또 강화시키자. 또 신용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경제 사업은 판매 주체로 농협을 육성시키자. 그래서 지금 하나로 맡으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조합도 한지 유통의 중심 축으로 좀 육성시켜줘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범광역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정책 수단, 법을 개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또 조합 간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또 연합사업을 유도시키자 하는 개혁 추진 방안이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례에서 이렇게 살펴보듯이 협동조합의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냐? 이렇게 보면 조합원의 실제 실익,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도 많이 기여하고 조합의 발전을 선도해서 이런 조합 운영을 영속성을 유지시켜가지고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화가 나오고 사업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참여해서 그 각각 추진하는 사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 키워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협동조합 조직 운영을 이제 조합원들은 많이 참여시키고 경영자들이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주고 직원들도 성과 낼 수 있는 책임 경영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는 이제 3일 회계법인의 자료를 인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이렇게 피라미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자.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올려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직원도 뽑아야 됩니다. 고용도 창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복리가 증진되고 궁극적으로는 넓게 보면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 효과를 통해서 우리 협동조합의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 같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고맙습니다. 2강 수업을 이제 마치고 이제 3강은 협동조합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